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시급 3,000원에도 못 미치는 월 60여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비행기 싹쓸 빌미로 매월 10여만 원을 공제, 실제 손에 쥐는 수령액은 50여만 원에 머물렀다. 2013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마음대로 못 떠나게 여권까지 압수했고 해괴한 명목으로 임금을 체불해 노동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다. 근로계약에 없는 일을 수시로 강요했고 산업재해 보험도 들지 않았다. 이들이 묵는 기숙사는 곰팡이 가득한 벽에 쥐구멍들이 뚫려있고 제대로 난방도 되지 않았다. 한두 명이 몸을 누일 정도인 작은 방에 4명이 자는 건 기본이다. 그러다 보니 자리가 부족해 남자들은 아예 건물 밖 현관 앞에 돗자리로 간신히 외풍을 막아 방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지급된 하루 식비는 4,000원이다. 노컷뉴스의 루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쌀포대, 3분 인스턴트 요리, 라면 봉지만 뒹굴 뿐 야채나 과일 등 변변한 음식은 찾기 어려웠다. 영화 설국 열차의 꼬리칸을 연상시킨다는 진단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곳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며 전태일 열사가 몸을 불사른 유신독재 시절 청계천 봉제 공장이 아니다.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의 노동 실상이 아니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 자양되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이 채용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이 2년 가까이 겪어온 것이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2010년 매입해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어저께 저 특집방송까지 진행했었죠. 참 남은새스러운데, 그렇죠. 겹치기 출연하는, 한 방송국에 겹치기 출연하는 그런 연예인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낮에 출연했으면 밤쯤에 나오지 1시간 반 있다 나와갖고 말이죠. 문제는 다음 주에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시간을 뺐습니다. 예, 물뚝심송님, 딴지일보의 정치부장, 그리고 평론하시는 최영일 씨. 최영일 씨는 이력이 다채로워요. IT 쪽에 종사한 적도 있었고요. 이분과 함께 다음 주에도 통합진보당을 중심에 놓고 진보 정치의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딴지일보와 애국전선과 국민TV의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입니다. 네, 팔자에 없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제 본업은 가수죠. 그리고 방송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네, 어디 가건 제 본업은 가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TV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할 때만큼은 저는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방송인인 것이죠. 그 사실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진행자입니다. 그 사실을 회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척 긴장이 됩니다. 예. 한편 비리의 결정체인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을 한다는 것,
이건 뭔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세간에 때가 좀 많이 묻어있죠. 그래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뭐 경향신문의 그 사설을 오프닝으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경기 포천에 있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거기서 채용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이 2년 가까이 겪은 것들이 오늘 오프닝 내용인데, 짐바브웨에서 온 조각가 4명, 부르키나파소 출신 무용수 연주자 2명, 8명 등 12명이 2012년부터 2년 가까이 노동 착취를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새누리당 홍문정 사무총장의 도장이 찍혀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노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소한의 기본이란 얘기죠. 그것이 아닌 60만 원. 게다가 비행기 싹쓸 빌미로 매월 10여만 원을 공제했으니까 수령액은 50만 원이란 얘기죠. 그것도 세금 안 떼겠습니까? 예? 숙소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요. 물론 그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그러니까 숙소 제대로 제공하고, 그리고 부당한 잔업 시키지 않는다. 근데 단체견학원 그런 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라라고 즉석에서 이런 계약서는 없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제대로 된 숙식을 제공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프리카 니네들은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한다며. 이따위 개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노예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 예. 세경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예전에 우리 그 나라에서도 세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그때 숙식은 제공됐잖아요. 대갓집에서 밥 먹고 사는 노비들은 숙식은 제공됐습니다. 노비들의 방도 따로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솔거노비라고 해서 외부에 나가서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예전에 노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OECD의 다른 나라 국가들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연히 이 사람은 당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 사퇴하고 심지어는 처벌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명백하니까요. 이 아프리카의 예술가들은 유럽에서 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우도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한국에 왔다. 그러나 완전히 노예 상태로 전락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보니까 I love Korea, but the leaders of the museum are not good. 아주 간명하네요. 나는 한국을 사랑하지만 이 박물관의 리더는 좋지 않다,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프리카라는 말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아프리카라는 단원이 있었죠. 예. 로마의 유명한 장군 이름이 아프리카누스로 끝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스키피오였던가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나요? 그때 물론 알고 있었던 아프리카는 지중해 연안이었죠. 지금의 튀니지였던 카르타고 이 정도
리비아 일부 뭐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입니다만 그보다 훨씬 넓은 대륙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려졌죠. 풍요했기 때문에 착취당했던 그런 비운의 대륙이기도 하고요. 진화론에 따르면 인류의 기원 아니겠습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남쪽의 원숭이라는 뜻이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것이죠. 지금 현재 최초의 인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루시라는 이름을 붙였죠. 저기 아프리카의 동쪽 탄자니아, 케냐 이쪽에서 발견된 발자국을 근거로 해서 루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느 고고학자가. 이 루시는 당시에 유행했었던 비틀즈의 루시 인 더 스카이 with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노래에서 땄다고 하죠. 루시. 예. 기원전 5,600만 년 전에 살았던 유원인, 그러니까 원숭이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유인원과 유원인이 다른 거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죠. 유인원은 사람을 닮은 원숭이, 그러니까 침팬지, 고릴라, 예, 이런 거고요. 유원인은 원숭이를 닮은 사람이란 뜻, 그러니까 그 전생 인류들이겠죠. 옛날에 인류의 조상들이겠죠. 이분들이 발생했었던 풍요의 땅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 근대 나라 유럽처럼 그런 강력한 무력을 갖춘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었던, 언어가 있었던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죠. 그런 땅이 유럽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착취당합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쭉쭉 바둑판처럼 갈라져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영국, 프랑스, 네, 독일 이런 침략자들이 땅 따먹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갈라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바둑판 모양으로 잘려져 있는 것이죠. 이 아프리카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합운동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워낙 제국주의자들이 남겨놨던 분열의 씨앗 이것이 컸기 때문에 더 큰 하나가 될 수는 없겠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흑인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신체 능력 이것도 그렇습니다만 예술적 능력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카소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피카소의 그 길쭉한 그림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공예품들 아주 추상적이죠. 특히나 리듬.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요. 아프리카인들이 갖고 있는 리듬은 그 젬베라고 있잖아요. 젬베 DJEMBE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앞에 D가 붙어요. 젬베. 이 젬베는 바로 아프리카 그 동북부에 그쪽에 그 흑인들이 원래 쓰던 그런 북이었는데 왜 뭡니까? 아메리카노 부른 10cm 이런 밴드가 나와서 노래 부를 때 보면 이렇게 다리 사이 껴놓고 치는 그게 젬베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프로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 미국이라는 뜻. 이제는 니그로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바로 그 흑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감성, 그리고 백인의 컨트리가 결합된 게 락큰롤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힙합도 바로 힙합 뮤직도 흑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고요. 이런 데서 온 예술가들, 빛나는 예술적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을 오면은 잘 모시고 대우해도 모자를 파내 이들을 노예 취급하는 그 책임자가 집권당의 사무총장이라는 것. 제가 동업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척이나 화가 납니다. 분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다. 아유, 난 한국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슬픈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예술적 끼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술가에 대한 그러한 대우라던가 라는 것은 좀 미흡하죠. 특히 어르신들의 관념에는 딴따라라는 관념으로 돼 있죠.
짠따라 예술가라기보다는 흥을 돋구는 존재. 환갑잔치에서 옆에서 들러리 하면서 노래 불러주는 사람. 뭐 대강 이런 느낌이죠. 대가집 잔치에서 남사당배 불러갖고는 거나하게 놀게 한 다음에 쌀대박 좀 퍼주고 보내는, 술 좀 먹이고 보내는 그런 천한 것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그래도 쇼는 계속돼야 되겠죠. Show must go on.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새누리당 홍문정 사무총장이 대표로 있는 그 아프리카 박물관, 정확한 제목이 뭐였죠?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비인권적인 작태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분노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내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국제법에 의해서도 비인권적인, 반인권적인 거기 때문에 해외에 이것이 보도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망신이야 둘째치고 말이죠.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맨날 그들이 얘기하는 국격이 맞는 것인가? 오늘 새누리 뭡니까? 또 하나의 약속 OST인 회상을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그런 젊은이들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곳에서 산재 판정도 못 받고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거나 뭡니까?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별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돈으로 무마하는 그런 작태. 돈보다 사람의 목숨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돈 중요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돈이 근본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도 중요하지만 돈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1000번 100번 얘기해갖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문화를 생산하는 그런. 프랑스의 시민들한테 물어본다고 하죠. 그것은 예술가들에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다면은 왜 지 좋아하고 하는 예술행위인데 왜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예술이라는 것은 마치 공기, 수도, 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보조해줘야 된다. 보존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외국인들이랑 만났을 때 내가 싱어송라이터라 그러면은 그냥 의례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 어린 표정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내가 5집까지 낸 그런 가수다 그러면 그렇죠.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죠. 5집 가수다 그런다면. 물론 우리나라에선 5집 가수, 5집 무명 가수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특히 더군다나 민중 가수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어제 뭐 이런 시사 그 프로그램까지 진행했으니 이제 뭐 공중파에서 저한테 연락 오겠습니까? 아이고 예. 보자.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맞아요. 솔고노비와 외고노비를 제가 착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외고노비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솔고노비라고 얘기했군요. 솔고노비는 집안에서 거주하는 노비고 외고노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주인집에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가정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노비, 그런 거죠. 다크 신사님, 오늘 저희 회사의 화사한 풍경입니다. 우리 처마는 겸손해서 머리를 숙입니다는 개뿔. 눈 덕분에 삽질 간만에 엄청 했네요. 자, 화이팅입니다. 정말 이 경북 그리고 강원도 영동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갔고 제설에는 뭐 이력이 붙었다고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초유의 이런 재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겠죠. 저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럼 많은 눈에는 익숙하셨던 분인데도 눈이 너무 와갖고 교회도 못 갔다고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왕싸가지님의 올려주신 글입니다. 경남지역 사업계획과 역할분담 끝장 토론회가 있다고요.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 많이 참석 부탁드린다는 토요일이군요. 이번 주 오후 5시에 마산 합포구 창포동 2가 1-84번지. 조합원 내가 좋아님의 커피숍이군요. 유성빌 1층 갤러리 디따 커피입니다. 010-4125-0765 4125-0765로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경남 지역, 그러니까 부산 쪽 아니고 부산 띄고 이제 경남 쪽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이신 모양이군요. 그렇죠? 예. 하긴 협동조합의 그런 이념이라고 한다면은 중앙 집중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분화하는, 평등한 관계로 하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어이구, 그림그리니님, 병이오빵, 오늘 신랑의 40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생일 선물로 증조해줬고요. 오빠도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런 걸로 축하를 해주시는군요. 아이고, 증조. 일부러 오셔갖고 시간까지 내갖고 오셨는데 퀴즈 제대로 못 맞힌 것만 해도 정말 열받아 죽겠는데 그렇게 되면 증조까지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국. 네. 푸짐한 선물, 위로의 선물은 못 안기면서 말이죠. 네. 가족같이 대해준다고 하면서 돈 벌고 싶어갖고는 왔는데 완전히 노예처럼. 이 반대로 말이죠. 제가 알고는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막내 여동생이 좀 늦게 결혼했는데 이분이 캐나다 출신이에요. 영어 강사죠. 보통 영어 강사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함량 미달이라도 일단은 영어만 할 줄 아면은 원어민 강사로 채용해서 가끔은 이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 원어민 강사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랑이 된 이 사람은 대기업에서 전문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급이 있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국문학, 국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그런 교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자격증은 어떻습니까? 사범대학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 쳐갖고, 뭐 그 정도의 그 급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사람이 모국 캐나다에서도 당해보지 않은 그런 차별을 한국에서 당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흑인인 것이죠, 흑인. 당연히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면은 법에 의해서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차별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물론 이제 지금 업무적으로 그런 차별을 극복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외모만 보고서 차별을 하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흑인을 비하했죠. 흑인들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들은 범죄자라던가 하인이라던가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맡은 역할은 뭡니까?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백인들을 갑자기 습격해갖고 머리 가죽을 벗긴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였잖아요. 실제로는 보면은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터전을 뺏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백인들이 이주했을 때
그들에게 식량과 먹을 것과 그리고 농사짓는 기술, 그 땅에서 살아남는 법까지 가르쳐준 그런 존재였는데, 이 백인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자신들의 터전을 뺏고 학살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럽에서 옮겨온 전염병 때문에 거의 절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기도 하죠. 예. 남북 아메리카를 통틀어서 그렇게 죽은, 학살에 의한 피해보다 전염병에 의한 그 피해도 더 많았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강제로 끌어온 게 아프리카의 흑인들이었습니다. 그 흑인들도 물론 그 대륙에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민족끼리, 부족끼리 서로 전쟁을 일으켜갖고 노예로 삼곤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적대적인 부족, 적대적인 국가에서 바로 백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협조를 해서 팔아넘기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요,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남북 아메리카에 그렇게 두루두루 퍼져 살게 된 것이었죠. 이들에 대한 그 인간적인 차별들, 일단 노예제 폐지됐고요. 폐지된 지 매우 오래됐고, 알게 모르게 있었던 차별적인 이런 요소들도 없어졌거나 다 없어졌죠. 근데 우리나라에 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마치 옛날에 그 소중화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중화. 조선시대 사대부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명나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유학의 전통을 지키는 소중하다. 오히려 청나라, 그러니까 만주족이 중원을 지배하면서 유학의 전통이, 중화의 전통이 이렇게 끊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공맹의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백인들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금발이라고 한다면은 껌뻑 죽으면서, 심지어는 국적도 안 물어보고 미국 사람인 줄 착각하고 다가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외 나갔을 때 당신 중국인이죠? 당신 일본인이죠?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일본말로 물어보고 중국말로 물어보면 우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위해주는 주제에 만만해 보이는 그런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또는 흑인들, 국적과 상관없이 피부색과 머리카락색으로 예단을 해놓고 차별을 하는, 이게 옳은 짓이냐 하는 얘기죠. 저는 단언하건대 국적이 아프리카라 하더라도 이 예술가들이 금발에 푸른 눈, 하얀 피부를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막대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것. 여기에 제 오집까지 다 겁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별주의, 하긴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렇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